요즘 이 젊은 화가들하고 함께했던 갤러리들 정말 되게 곤란한 상황 좀 되게 처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2022년에 구매했던 젊은 화가들의 작품을 되사줄 수 없냐는 전화가 자주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비슷한 문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전속 화가들 젊은 친구들 판매했던 그 가격보다 낮게 사줄 수 없냐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참 되게 곤란합니다. 이게 갤러리 입장에서는요, 판매했던 그 작품을 재매입하는, 같은 가격에 재매입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마진인 거 다 아시겠지만은요. 일반 상식으로 사자마자 팔기도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젊은 화가들의 작품이 당근이나 네이버 중고마켓에 등장한 지 오래이긴 했습니다만 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54회차 박정수 만평이님과 그들의 딱 만평 사는 그날까지 미술시장을 끈히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 알림 정은요, 미술만평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잠깐 좀 자랑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그러니까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영국 배터시에서 개최된 어포더블 아트 배터시 행사에서 저희 더 아트나인 갤러리 전시작품 중 24점 정도가 판매되는 성과를 있었습니다. 불안한 국제정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함께 해주신 박미진, 김연아, 강민기, 로이킴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이게 현실적인 거니까요. 지금 시국이 어려워가지고 현지 화랑들이나 함께 한국에서 참여했던 화랑들에 대한 부러움 대단히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과들이 있다는 것도 좀 희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현재의 미술시장을 불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황이라는 것은요, 작품 매매, 그냥 노골적으로 그림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글쎄요, 미술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트페어가 지나치게 많아서 작품 거래량이 분산된 것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2021년, 2022년 우리나라 미술시장에 MZ세대 미술 애호인들이 확정되었고 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에 좀 별로 크게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미술 애호인으로 인정하겠지만 대다수가 미술 시장에 진입하여 작품 매입을 한 것은 미술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세금에 대한 궁예 지척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파로 인해 가지고 현재 이자가 많이 오르고 하다가 보니까 코인 시장이 하락되고 주식시장이 좀 힘들어지고 하니까 또 있죠. 연끌했던 많은 젊은 세대들이 힘들어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 당시에 샀던 많은 작품들이 지금 미술시장에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초기의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 리세일이 어렵습니다. 좀 장기적 시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코로나19 한 2, 3년, 2년 반 사이하고 코인 시장에 대한 확대에 의해 가지고 좀 애매모호하게 많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진짜로 정말 이 문제가 좀 크고 앞으로 한 2, 3년 사이에 젊은 예술가들의 이 가치에 대한 재평가,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코인이 2020년, 2021년, 2022년 대단히 생산이 높았죠.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젊은이들이 많았었으니까요. 근데 이게요, 워낙 이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다가 보니까
2021년 2월 22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가상자산, 근데 뭐 그러니까 코인으로 번 돈에 대해서 20%의 분리과세를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뭐 말씀드렸지만 이때만 하더라도요, 코인 수익이 주식 수익이 대단히 많이 있어가지고 해외 뭐 외제차를 사고 돈을 굴리고 정말로 좀 호황이 아니라 좀 이상한 상태의 어떤 이 돈이 많이 굴렀던 거 사실입니다. 수익률이 대단히 컸었죠. 근데 이러한 발표, 이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현금을 많이 굴리던 MZ세대들은 보유세나 취득세나 부가세 없는 미술품으로 대거 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이 엄청났으니까요. 공제 금액이 전체 수익의 250만 원만 인정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보면요. 9,750만 원의 20%인 뭐 1,950만 원 정도 세금이에요. 이때 많이 벌었으니까 이러한 돈을 세금 대신에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시장을 물건을 찾았던 게 당연한 사실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정말 대단했었죠. 실물 없는 NFT 시장도 함께 당시에 대단히 호황을 이뤘죠. 미술 작품 이미지 NFT 하나에 수천만 원, 수억의 금액을 지닌 코인이 거래되었었죠. 뭐 이때도 뭐 이건 아니다, 이거 문제 있다, 실물이 없다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을 활용한 이러한 시장들이 대단히 좀 확장되는 시기였어요. 그게 지금 현재 다 죽었죠. 다 죽어버렸죠. 지금은 비트코인은 2천만 원대 떨어졌나요? 그 당시에 7천만 원, 7,400만 원 갔었죠. 이런 시장이었죠. 이러한 시장에다가 보니까 이러한 MZ세대들이 작품을 매입하기 시작했었죠. 투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미술품을 무작위로 샀던 것 같아요. 본인이 마음에 들면 샀었죠. 코드라고 그러나요? 유행 코드라고 그러나요? 이런 문제들이 2022년도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작품 매입하는 성향 또한 적당히 자극적이면서 판타지 영화에 등장할 법한 캐릭터들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친한 추억의 만화 주인공까지 등장을 했죠. 이 시기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관심도의 틈을 빌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관심도가 크죠. 이런 캐릭터들이 빌어가지고 대중 스타들이 대거 진입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화가가 만드는 캐릭터와 대중 스타 자체의 캐릭터를 일치시키는 지점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은 좀 안 좋은 얘기라고 그러나요? 좀 그런 좀 있었지만 그런 얘기들 조금 하면요. 2022년 작품 판매량이 좀 대거 확산되었던 젊은 예술가님들 정말 기고만장했었습니다. 지금은 꺾이는 시대죠. 뭐 작품 판매량이 많으니까요. 대기 번호표도 발행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지고 현재 정지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때만 해도 그랬었어요. MZ세대라고 지칭되는 이 현금 가지고 있는 투자자 혹은 어떤 이 재테크를 위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요. 오늘 샀어도 10만 원만 차익이 생기면 내일 파는 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미술 애호인이나 컬렉터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은요. 예술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예술 작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기죠. 지금 현재 상황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새로운 시장 기반을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미술 시장이 안정적 가격 분할을 위해서 겪는 과정이라는 거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요, 미술 가격 시장의 다양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점에 대한 어떤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오늘 방송하면서도 여기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아직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실질적인 호황은 도래하지 않았다. 이거 하는 것과요. MZ 세대들이 요구했던 즉시 결과,
지금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것, 그러한 것에 미술 시장이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호황이라는 말은요, 수요와 공급이 늘어난다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미술시장은요, 공급이 이미 무한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요 시장보다 공급이 많죠. 과잉 공급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좀 이 차별적 미술시장을 구현할 수 있는 각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요, 과거 제 작년 재작년의 것은요, 미술품 수요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기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만 원, 300만 원, 3천만 원 시장, 3억 시장은 한전에 놓기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아트페어라는 거 있긴 합니다만, 그들의 분화에 그들을 위한 미술 시장이 선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안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위한 새로운 각오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